여러분들은 4억 5천짜리 집을 매수했습니다. 대출은 3억 6천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는 생애 최초 200만원 감면을 받아서 275만원이 나오게 되고 충분히 1억 원으로도 내 집 마련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고요. 매월 상환 금액은 아까 보여드렸지만 139만원에서 148만원 내외를 상환하시면 이 물건들을 유지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건 대출 조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대출 비율을 낮출 경우 여러분들이 전세보증금을 좀 더 뺨으로써 여러분들이 목돈 가지고 있는 게 조금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조금 더 성과를 받은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오게 되면 대출을 좀 더 적게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매월 상환을 하는 금액은 낮아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의 부메이커입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억 원으로 내 집 마련하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구로구와 영등포구에 있는 매물들을 함께 찾아보면서 그곳들의 특장점들을 한 번 더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고요. 그리고 1.5배속으로 시청을 권하며 끝까지 한번 같이 봐주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네, 오늘 주제 1억 원으로 내 집 마련하기입니다. 지난주와 똑같이 5억 미만 아파트로 하겠습니다. 왜냐? 1억 원으로 살려면 80% 대출받는 전제로 말씀드릴 때 5억 원까지 아파트가 1억 원으로 살 수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5억 원 미만 아파트로 대상주택을 선정을 했습니다. 금액을 정해두지 않고 찾다 보면 끝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꼭 금액부터 설정해 두시는 게 필요하고 이 금액을 바탕으로 저희는 뭘 받아야 되죠? 가장 효율적인 대출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대출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대출만을 받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단지들이 하방이 견고하고 전세가도 잘 받쳐주고 향후 투자자들이 찾을 만한 그런 이벤트가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는 거겠죠. 그래야 한 번 더 팔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곳에 주변에 개발 호재가 있다면 그런 거는 덤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한번 또 매물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대출 상품 활용을 할 건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한 번 더 복귀하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신용대출을 받아야 된다. 내 기본 자금이 부족해서 신용대출까지 조금 끌어다가 주택 구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DSR을 좀 피해 가야 되겠죠. 소득 수준이 조금 낮고 신혼부부들 기준에서도 두 분의 합산 소득이 8,500만 원 미만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기금을 활용한 대출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바로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이에요.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DSR을 피해갈 수 있고 한도는 80%로 그리고 가장 저금리의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용해 주신 대출 상품 근데 나는 소득이 높고 자본금의 규모는 낮지만 소득이 높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일반 대출을 이용하시면 돼요. 일반 대출 같은 경우도 지금은 금리가 굉장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광주은행이 한 3.5%, K뱅크가 한 3.6%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4% 미만대의 금리 상품들을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활용하셔서 하는 플랜을 뒤이어서 같이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5억 원짜리 주택을 매수할 때 80% 대출을 받으면 4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1억 원으로 주택 구입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제로 한번 주택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구로구 시작합니다. 구로구의 첫 물건은 바로 고척동에 위치한 서울가든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지금 4층 물건이 4억 5천에 나와 있어요. 평형이 공급으로 22평 물건입니다. 22평의 서울가든 아파트는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예요. 이제 36년 차에 접어든 아파트고 용적률은 231%, 건폐율은 19%를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즉 재건축 대상 아파트죠. 이 재건축 대상 아파트의 정고점은 얼마였을까요? 5억 8천까지 올라갔었고 21년 6월이었습니다. 올라갔던 단지가 다시 조정을 받고 내려와서 지금 4억 5천에 물건이 있는 거예요. 이 단지는 주차 대수는 부족해요. 그게 복도식이에요. 구축이라서 불편함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비행기 소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건축 대상 아파트이기 때문에 향후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인근 지역에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평형이 다른 곳들에 비해 넓습니다. 예를 들면 강서구에 알아봤던 곳보다 평형이 넓죠. 그만큼 넓은 공간을 향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가격이 적절합니다. 4억 5천이면 저는 적당한 금액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척 아이파크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거기에 쇼핑센터가 들어서게 되면서 굉장히 인프라가 좋아지고 있어요. 주변에 많은 곳들이 재개발이 일어나면서 집가 상승을 불러올 만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단지가 매매 거래가 얼마나 일어났을까요? 20년 1월부터 전고점 대비 거래량은 많이 일어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적정선의 거래가라고 보이는 금액대는 4억 5천에서 5억 선, 그래서 4억 7,500, 한 4억 8천 선이 적정선의 거래가, 지지선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나온 매물은
4억 5천 매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금액대의 매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 아파트는 바로 그 옆에 위치한 고척 대우 아파트입니다. 고척 대우 아파트 같은 경우는 24평 아파트가 5억에 있어요. 근데 저라면 이 1층 매물을 무작정 보러 가서 너 이거 사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중고층의 매물들을 한번 조절해 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물을 담아봤어요. 5억 2천에 있는 매물을 만약에 5억에 살 수 있다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고척대유 아파트의 정고점은 얼마였을까요? 7억 5천이었습니다. 21년 10월에 7억 5천까지 올라갔던 단지가 쭉 조정받아서 30% 정도, 30% 이상 조절받아서 5억까지 왔죠. 5억까지 왔고 대부분의 거래가 언제 일어났냐면 5억에서 6억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평균 거래가가 한 5억 5천 정도 된다는 거죠. 이 정도 거래가보다 밑에 있는 이 매물은 저는 지금 기준에서는 나쁘지 않은 금액대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곳은 어떨까요? 네, 일단 평형이 선호도 높은 25평이에요. 3룸에 화장실 하나 그리고 거실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생활하기에 굉장히 쾌적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고척 4구역이 지금 철거해놓고 분양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건 무조건 진행이 되잖아요. 여기에 신축이 들어서게 된다면 훨씬 더 나은 인프라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인프라는 괜찮아요. 뭐냐면 고척 아이파크 인근에 많은 몰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젊은 신혼부부층들, 젊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상권이 형성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곳에 근린공원도 바로 위에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인접해 있어요. 나쁘지 않죠. 근데 왜 이 가격일까요? 네, 소음이 있습니다. 네, 구축입니다. 주차 대수 부족해요. 불편함은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괜찮은 아파트인데 적정선의 가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이런 곳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면 이 뉴스에 따르면 영등포 교도소 부지라고 나오죠. 네, 여기가 바로 고척 아이파크가 탄생한 곳이에요. 영등포 교도소 부지가 다 사라지고 주상복합이 들어서고 거기 밑에 쇼핑센터가 들어서게 됐는데 그게 바로 아이파크몰이에요. 코스트코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입되기 시작하고 전혀 안 보던 사람들이 이 지역을 바라보게 되면서 여기에도 아파트가 있네? 아파트가 이 정도 가격을 하는구나. 그러면서 아직 저렴하니까 무언가 투자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고 향후에 개발될 것 같으니까 내 집 마련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고척 아이파크 같은 경우는 민간 임대 사업자가 만든 거기 때문에 8년 뒤에 분양 전환이 일어날 거고 지금은 임대로서 세입자분들이 들어가서 거주를 하고 소비를 향유하면서 지내고 계시는 그런 곳이고 이 인근에 매매가 진행될 수 있는 아파트들은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바라보면서 이쪽 지역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냐? 인프라가 개선되고 땅값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형성됐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했겠죠. 이런 곳에 바로 있는 게 고척 용품상가가 있습니다. 공구상가죠. 이 공구상가 가보면 되게 오래됐어요. 낙후돼 있고 저층의 공구상가들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땅값이 쌌을 때는 그리고 주변이 개발되지 않았을 때는 이런 곳에 개발 가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곳에도 이제 재건축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무언가 들어오는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실제로 여기는 이제 추진위가 결성이 돼 있고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고척 4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철거해 있고 시공비 협상 중에 있어서 이게 마무리가 되면 바로 일반 분양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이에 있는 아파트죠. 고척 4구역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고척 대우 아파트, 서울가든 아파트가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척 아이파크 여기에 위치해 있어서 인근의 인프라 구성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게 장점이겠죠. 여기는 비역세권인 게 흠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외하고는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지역인 것 같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지역에 실제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으면서 조합 설립까지 되고 지금 건축 심의까지 맞춘 곳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척동의 산업인 아파트예요. 정말 오래된 아파트죠. 49년 차입니다. 곧 있으면 50이에요. 이곳은 재건축이 돼야 됩니다. 배관도 너무 녹슬었고 실제로 생활하기에도 너무 불편하고 여기는 구로구에서도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서 사실 재건축을 이뤄내야 되긴 합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은 사업성을 명확히 확보하고 있지 못해요. 그래서 일부는 조합이 조금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곳이긴 한데 이런 곳이 가격이 어떨까요? 지금 2억 7천에 나온 매물이 있습니다. 저는 이 정도 금액대라면 목돈이 많이 부족해서 적은 금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한번 꿈꿔보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용기 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낮은 매매 가격이에요. 투룸이고요. 투룸에 거실이 있는 구조고 화장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곳은 지금의 사업성만으로는 사실 높은 성과를 내기가 그리고 속도감을 내기가 힘들어요. 이런 곳은 지금 서울시에서 신속통합기획을 패스트트랙으로 많이 하려고 있잖아요.
신월시용 아파트가 실제로 진행하는 것처럼 여기 조합에서도 뭔가 사업성을 더 일궈내기 위해서 좀 더 구로구와 협상을 통해서 뭔가 좀 내용들을 달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랬던 단지가 과거에 얼마까지 갔을까요? 4억 4천까지 갔던 단지가 쭉 내려와서 지금 다시 2억 5천, 2억 7천 선에 다시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대에서는 평균 거래가가 많이 형성이 돼 있고 2억 6,500선의 평균가 매수 지지선이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도는 매매 하방선이 어느 정도 되고 있지 않나. 근데 이런 곳은 너무 구축이기 때문에 전월세가가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곳을 세입자로 끼고 투자용으로 마련하기에는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에는 괜찮았겠지만 지금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곳은 많은 결심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한다는 생각으로 불편함을 감내하고 들어가서 하실 분들에게는 그래도 괜찮은 금액대인 것 같다 라는 거고요. 여기는 바로 뒤에 공원이 있고 안양천 인접해 있고 교통호재도 있어요.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향후에 일반 분양하는 물량이 총 세대수의 10%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세대별 추가 분담해야 되는 액수가 많고 사업성이 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실제로 지금 금액에 사시게 된다면 24평 아파트를 받는다고 했을 때 7억 중후반대에 사시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금액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들의 유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실거주 하시는 분들도 부담감이 가중돼 있죠. 그래서 이런 걸 해소시키려면 조합에서 구와의 협의를 통해서 다른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좀 이끌어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입니다. 신구로선이 교통망이 발표가 됐죠. 신구로선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양천구청역이 바로 산업인 아파트와 그리 멀지 않은 지역에 인접할 수 있고 고청역도 도보로 이동 가능한 역세권 예정지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개발 호재도 하나 더 챙겨갈 수 있는 지역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어쨌든 실현이 돼야 되고 산업인 아파트 같은 경우도 물론 재건축의 실현 가능성이 더 높아져야 돼요.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만 그때까지는 어쨌든 저렴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게 지금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인근에 어떤 재개발 사업장들, 어떤 소규모 재건축 사업장들이 있을까요? 구로구에 진행 중인 정비사업체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실제로 가장 큰 규모는 개봉 3구역이고요. 개봉 3구역은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지금도 들어가기에는 금액대가 굉장히 비싸요. 하지만 고척 4구역은 이미 철거가 되어 있고요. 개봉 5구역은 현재도 미계약분이 아직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봉 호반 서밋이라는 아파트가 들어서게 돼 있죠. 이런 단지들이 하나하나 진행돼서 이 주변에 영향을 준다면 인접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같이 인프라를 향유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개발 가치가 같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은 조금씩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지역을 보면요. 오늘 말씀드린 아파트의 인접지 기준으로 본다면 서울가든 아파트가 여기 고척 4구역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이 고척 4구역 인근의 바로 왼쪽에는 고척 대우 아파트가 있는데요. 이 고척 대우 아파트 같은 경우는 바로 왼편에는 개봉 3구역이 위치합니다. 그래서 이 양쪽이 같이 개발되게 된다면 향후에 지금이 아니라 5년, 10년이 지나게 된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런 것들을 판단하면서 아파트의 가치 분석을 하신다면 사실 훨씬 더 큰 도움이 되겠죠. 물론 매수하는 가격도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고척 근린공원은 굉장히 큰 공원이에요. 근데 이 인접지들은 전부 다 항공기 착륙선에 영향을 받습니다. 항공기가 착륙하면서 소음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소음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지역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감안을 하시고 봐주셔야 되고 고척 253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이번에 신속통합계획에 지정되면서 아무래도 다른 곳들보다는 넓은 사업지인데도 불구하고 속도감 있게 조금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물건지 한번 볼까요? 고척 한신 1차입니다. 고척 한신 1차 4억 5천 매물이 있는데 여기도 괜찮은 금액대가 온 것 같아서 한번 담아봤습니다. 여기에 정고점은 얼마였을까요? 5억 5천까지 올라갔던 단지고 이 아파트의 정고점 얼마였을까요? 네, 5억 7천대까지 갔던 아파트가 조정을 받아서 지금 현재 4억 5천에 매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평균 거래가의 평균은 대부분 4억 선, 3억 후반선에서 많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정도 금액대가 오면 매수세가 득달같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매수하려고 하는 수요가 충분히 있구나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은 이렇게 되고 실제로 올수리된 매물은 4억 8천 정도에 있는데 이 평형대를 특올 수리한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2천에서 2,500 혹은 많게는 3천까지의 금액도 들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매수 의향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올수리된 매물을 조절해보는 것도 상당히 현명한 일이 되겠죠. 여기에 특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역세권입니다. 초역세권이고요. 9.13 특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구로구의 9.16 인근에 있는 이 구로 1동 같은 경우는 9.1섬이라고도 불리기도 해요. 왜냐?
오른편에는 구로 차량기지가, 왼편에는 안양천과 서부간선도로가 막고 있어요. 위쪽으로는 경인선이 막아놓고 있어서 인접지로 나갈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갇혀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육지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섬처럼 따로 노는 것 같다라고 해서 9.1섬이라고 부르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런 9.1섬 특수가 있어요. 뭐냐면요, 유해시설이 없어요. 아이들 키우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유해시설이나 유흥가가 없다 보니까 구로구에서 아이들을 키우기 좋은 곳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월세 수요층이 굉장히 한번 들어오면 잘 안 나가고 꾸준하게 잘 형성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고가 인접해요. 그런데 트골 수릴 물건이 5억 미만에 있다. 재건축 논의는 번외로 하더라도 매력적인 금액대라고 생각돼서 한번 담아봤어요. 자, 그리고 9일 우성 아파트입니다. 이 지역에서 유일하게 지하주차장과 연결되는 그런 단지 중에 하나죠. 9일 우성 아파트는 더 큰 평형대예요. 25평이 지금 5억짜리 매물이 있습니다. 이 5억짜리 매물이 리모델링까지 되어 있대요. 그리고 지하주차장 연결되어 있죠. 그런데 이 9일 우성은 과연 얼마 정도의 평균가가 형성될까요? 4억 중후반대에서는 충분히 평균가가 형성되고 매수하려고 하는 수요층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장점은 일단 지하주차장이 같이 연결되는 그 장점이 있다는 거고, 평지에 초중고가 다 인접해 있어요. 하지만 역은 좀 멀어요. 대신 좀 멀리 가면 1km선도 같이 이용할 수 있어요. 가산 디지털 단지역도 걸어서 한 18분, 20분 정도 가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개별 난방이 되는 지역이고, 이 9.1섬 내에서는 가장 신축에 속하다 보니까 전월세 수요층도 다른 곳들보다 조금 더 많은 지역이긴 합니다. 여기에 가장 큰 호재는 차량기지 이전이죠. 차량기지 이전은 이 9.1섬에 있는 이 구로 1동에 위치한 아파트들의 모든 염원이기도 하고, 차량기지 이전만 되면 이 모든 아파트들이 사업성이 다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도 나중에 다 재건축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돼요. 하지만 과연 언제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시장이나 선거에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한 곳이 바로 이 구로 1동입니다. 이런 지역의 아파트 5억에 이런 곳들을 조금 더 내고해서 조절해서 산다면 저는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괜찮은 금액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로주공이 있죠. 재건축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구로주공이겠죠. 높은 대지지분 갖고 있고 중공업지에 위치했기 때문에 사업성은 더 크게 확보가 됐고요. 여기에 차량기지 이전이 된다면 훨씬 더 나아질 그런 곳, 미래의 9.1섬 대장이 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구로주공 1차, 2차죠. 1차는 금액대가 훨씬 더 높아요. 작은 평형대가 존재한 이 2차야말로 신혼 일대 혹은 1인 가구일 때 그나마 미래에 베팅하면서 내 집 마련하기에 괜찮은 지역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곳은 과거에 얼마까지 올랐었을까요? 6억 1,500까지 올랐다가 쭉 조정받아서 30% 넘게 조정받았죠. 지금 물건이 4억 2천까지 있습니다. 4억 2천 물건을 내가 조금 더 조절한다면, 투자로 들어가든 내가 실입주로 들어가든 한다면 뭐 나쁘지 않은 금액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평균 거래가는 지금 4억 6천 이상이 형성되고 있어요. 지금도 가격이 낮은 물건이 소진이 된다면 호가는 조금씩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 단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로주공 아파트입니다. 물론 오래돼서 불편합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14평 아파트라서 실제로 평형 대비 가격으로 본다면 비싸지만 여기는 대지 지분이 많기 때문에 지분 가치로 본다면 다른 단지들에 비해서 더 저렴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를 같이 알아두시고 매물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런 구로 1동, 이 내용이죠. 9.1섬. 여기에 바라보이는 바로 이게 바로 구로 차량기지입니다. 여기가 이전된다면 여기에 스마트밸리를 만든다고 하고 오피스, 공동주택 포함한 각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서게 된다면 이 뒤편에 위치한 이 아파트들 서로 다 재건축하겠다고 난리가 되지 않을까요? 추가 분담금 더 내고라도 하겠다라고 난리가 날 겁니다. 자, 구로동의 마지막 단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구로 두산 아파트입니다. 이 두산 아파트에 지금 매물 4억 3천이 있어요. 가격 괜찮죠? 20평 아파트 치고는 저는 가격 충분히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전고점 얼마였을까요? 네, 6억 1천이었습니다. 평균 매매 거래가 4억 5천 선에 위치합니다. 이때 거래된 양을 보세요. 84건입니다. 총 거래량으로만 따져도 이전 아파트 단지들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거래가 일어나죠. 충분히 젊은 세대가 매수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이곳의 최대 장점은 직주 근접입니다.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와 인접해 있다는 게 엄청 큰 장점이고, 일단 역세권에 위치합니다. 7호선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고 병원, 마트, 편의시설이 많아요. 네, 물론 안 좋게 보는 그런 지역도 인접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인분들이 많이 사는 그런 지역에도 인접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사실 훨씬 더 비쌌을
그런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런 곳들이 이제 인근이 재개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그 재개발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하나하나 뭔가 실현되면서 나아가는 게 있다면 이런 인근의 아파트에도 충분히 영향을 줄 거다. 그리고 인프라는 점점 개선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4억 3천대 아파트 이런 곳을 조금 더 조절할 수 있다면, 이런 곳이 1층 매물도 아닌데 이 가격이라면 저는 충분히 좋은 가격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구로 두산이고요. 더 작은 평형인데 더 비싸죠. 왜 그럴까요? 연식이 훌륭합니다. 여기는 지하주차장과 연결이 되거든요. 4억 4,500대의 매물, 이거는요 지금 보면 16평 아파트가 지금 4억 4,500대의 매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전고점 얼마였을까요? 6억이었습니다. 여기 또한도 아까 물건과 비슷하게 거래량은 충분히 많이 나오고 있고, 여기에 최대의 장점은 구로 디지털 단지 바로 옆에 있어요. 그래서 최인접해 있고, 이런 곳은 사회초년생들이 처음에 내 집 마련할 때 접근할 때 구로 디지털 단지에서 근무하는 사회초년생들이 내 집 마련으로 접근하기에 너무 좋은 단지죠. 그리고 여기 또한도 인근에 좋은 인프라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어요. 최근에도 옆에 지식산업센터 하나가 크게 입점하면서 거기에 이제 상가들이 형성될 예정이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권이 형성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곳들을 바로 젊은 세대가 좋아하죠. 그리고 남구로역은 대체적으로 중국 분들이 많이 사시기 때문에 되게 비선호 지역이긴 해요. 하지만 1번 출구와 6번 출구 쪽으로 아파트 쪽으로 향하는 이 구로 두산이브랑 이 구로 두산 아파트 쪽으로 향하는 쪽은 그나마 조금은 안전이 보장되고 밝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선택지가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도 괜찮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어요. 바로 이 지역이에요. 남구로역의 1번, 6번 출구에서 바로 위로 올라가고 아래로 내려가는 이 지역인데, 여기는 다 3분, 5분 컷이 가능한 지역이고, 바로 여기 옆이 구로 디지털 단지죠. 아주 인접해 있어요. 왼쪽 아래쪽은 다 가산 디지털 단지, 직장이 바로 위치해 있다는 것은 직주 근접으로서의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수요층을 당길 수 있다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지금 재개발 예정지, 신속통합기획 지정된 곳들이 많이 있죠. 이런 곳들은 시간의 문제지 언제고 진행은 될 것이고, 이런 곳들의 빌라 하나도 아파트보다 높게 팔릴 그런 날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곳들은 관심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한번 담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살고 있고 제가 관심 가지는 지역 중에 하나인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구도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영등포의 모든 지역은 살펴볼 수는 없고 5억 미만대에서 살 수 있는 지역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 지역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더 높은 금액으로 놓고 보면 영등포구는 알아볼 지역이 굉장히 많아요. 영등포구부터 신길뉴타운, 그리고 타임스퀘어 인근에 위치한 지역, 그리고 물레동 일대, 그리고 당산동, 양평동 일대까지 정말 알아볼 지역이 많은데 5억 원으로 살 수 있는 지역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역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양평동에 위치한 벽산 블루밍입니다. 여기에 최대의 단점은 세대수가 적어요. 하지만 금액대는 괜찮고 실거주하기엔 좋습니다. 여기엔 뭐 개발 호재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저렴해서 앞으로 이 정도 금액대는 충분히 유지될 만하기에, 그리고 전월세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지역이기에 담아봤습니다. 실거주용으로 좋고 인프라가 충분히 좋아요. 올 수일된 물건이 여기에 이 정도 평형대 수일 금액 기준으로는 뭐 1,500에서 2,000 정도는 쓰셨을 것 같은데 4억 4천이에요. 이런 곳이 조금 더 조절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전용 면적 12평 기준에서 방 2개, 화장실 하나의 구조를 가진 이 아파트, 거래량도 많지 않았지만 전고점은 5억이었어요. 지금 금액에 4억 4천. 근데 올 수리 매물이 이 정도라고 한다면 그냥 미래가치의 상승에 엄청 큰 베팅을 하기보다 실거주 용도로서 굉장히 좀 안락한 주거지 정도로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담아봤고, 생활 편의성 충분히 좋고 역세권 인프라 다 갖춰져 있고 오목교 건너면 오목교의 인프라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아파트는 저렴한 아파트 하나 같이 넣어봤어요. 독일청구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지금 17평 아파트가 3억 8천대에 위치해 있고 실제로 3억 8천대에서는 거래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단지 중에 하나예요. 과거 정고점은 5억이었어요. 5억이었고 지금은 3억 8천 선에 아직 매물이 있습니다. 여기는 신도림 역세권 도보 10분 미만 컷이 가능하고 신안산선 예정지기도 해요. 그래서 낮은 매매 가격에 비해 인근 개발들이 있고 도림동 역세권 재개발도 지금 이번에 추진하려고 막 진행 중인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교통호재가 있어요. 뭐가 있냐? 신안산선도 이제 도보 10분 거리에 또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곳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까요? 주변 개발이 일어나는데 평형은 작지만 주변에 집가 상승을 발행시킬 요인들도 많고 교통호재가 하나 더 있어요. 저 같은 경우라면 이런 곳들은 향후에 금리가 내려간다면 나중에 월세나 전세로 다시 전환을 해서 내가 이런 곳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유지한다라고 한다면 여기는 중공업지거든요.
그러면 향후에 개발 가치도 조금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실거주하면서 보유한다면 좀 괜찮은 단지로 좀 보면서 파악하고 있는 단지 중에 하나입니다. 평면이 좀 독특하긴 해요. 하지만 지하주차장도 있고, 앞서서 재건축 아파트들 많이 보여드렸죠. 재건축 아파트에 입주할 때는 마음가짐이 필요해요. 첫 번째, 불편함을 감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미래에 베팅하는 거니까 버티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마음가짐 없이 손쉽게 당장 눈앞의 수익을 바라보고 재건축 아파트를 입주한다. 힘들 겁니다. 불편할 겁니다. 버티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들 유의하시고 지금 앞선 내용들 파악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얼마면 살 수 있을까요? 담보대출 활용해야죠. 잘 활용하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번에는 5억짜리 물건들이 많았기 때문에 5억의 풀대출인 4억 받은 거 기준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 시간은 4억대의 물건이 많았죠. 그래서 대출은 3억 6천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3억 6천을 받았을 때는 얼마를 상환하면 될까요? 일반 대출 기준일 때 한 달에 140만원 정도면 이자를 포함한 140만원 정도를 상환하는 세팅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신용대출을 활용해야 돼서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360개월 상환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디딤돌 대출은 30년 상환이 맥시멈이에요. 물론 보금자리론은 40년 상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디딤돌 대출 기준으로 한다면 30년 상환으로 했을 때, 근데 금리적인 장점은 있죠. 2.8% 가정하면 한 달에 148만원을 상환하시면 여러분들은 이 대출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도 금액대를 충분히 감당 가능한 그런 신혼부부 혹은 1인 가구라고 한다면 이런 지역의 내 집 마련을 한번 알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물건을 알아보라는 게 아니라 이 정도 금액대의 물건을 이 정도의 대출로 받으면서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담보대출을 활용할 때 상환 예정 금액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은 4억 5천짜리 집을 매수했습니다. 대출은 3억 6천을 받을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는 생애 최초 200만원 감면을 받아서 275만원이 나오게 되고 충분히 1억 원으로도 내 집 마련 가능합니다.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서울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울에 취득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는 생활 컨디션, 나는 거주할 때 만족도가 훨씬 높고 나는 서울에 출퇴근하지 않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하기 때문에 나는 거주하면서의 인프라가 훨씬 중요해라고 한다면 신도시로 나간다라고 한다면 더 적은 금액으로도 하실 수 있는 물건들이 더 높은 퀄리티의 아파트를 그런 곳에 그런 가격에 살 수 있는 곳도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서울에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 물건들을 바탕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매월 상환 금액은 아까 보여드렸지만 139만원에서 148만원 내외를 상환하시면 이 물건들을 유지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건 대출 조건에 따라 상이합니다. 대출 비율을 낮출 경우 여러분들이 전세보증금을 좀 더 뺨으로써 여러분들이 목돈 가지고 있는 게 조금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면서 조금 더 성과를 받은 게 있어서 그걸 가지고 오게 되면 대출을 좀 더 적게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매월 상환을 하는 금액은 낮아질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지금 서울에서만 찾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낮은 퀄리티에 생각보다 원하는 물건이 아닌 걸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미래가치 자산에 미래가치에 베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향후에 올라갈 자산, 향후에 조금 더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향후에 미래가치를 좀 더 인정받을 만한 그런 자산을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자산은 없지만 젊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젊음으로 버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자산을 취득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 필요한 거예요. 외곽으로 막연하게 나가지 말고 웬만하면 서울권 내에서 여러분들이 감당 가능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 마련하실 때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끝집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첫집 사는 거고 이 집에 5년 10년 거주하시는 거 아닙니다. 적정선에 호재가 발현되면서 혹은 여러분들의 목돈이 모아지면서 여러분들이 살아보면서 지역 이동에 대한 욕구가 생기면서 여러분들은 계속적으로 주택에 대한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 아파트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시게 될 거고 또 다른 투자를 이뤄내면서 거기서의 수익과 이 집을 나중에 매각하면서의 그런 차익과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 다음으로의 발디딤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위해서 첫집 마련을 하시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진입해야 그 시장에서 만들어주는 수익의 달콤함도 향후에 언젠가는 한 번 정도 노려볼 수 있고 그런 것들로 인한 메리트를 얻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을 통한 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한 공부를 지금 저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한 번 정도 진지하게 알아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메이커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직장 동료와 이런 얘기 나누기 힘드시다고요? 그래서 부메이커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저희 채팅방에는 저 말고도 정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좋은 정보를 많이 올려주고 계세요. 저희 단톡방에 오셔서 고민되는 부분들 하나하나 질문도 많이 하시고 이런 곳에서 정보도 얻어가시면서 서로 성장의 기운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은 더 좋은 정보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